더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그럼 이분이죠? 저는 네. 이분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 텔레그램은 25시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자 김경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진짜 잠 안 주무세요? 아니요, 뭐 일단 깨어 있을 때 많이 날리고 있고요. 저희 뭐 하나 차이나 계속 그냥 가동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관심이 뭐 기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뭐 대한민국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일단 뭐 관심 고취 측면에서 많이 날리고 있고요. 네. 요새 뭐 산업이나 기업 쪽 관심이 그나마 중국 쪽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지금 태양광 얘기하셨는데 어제 중국 쪽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가격 상한가 치고 이런 것들 네네. 실시간으로 일단 전달해 드리고 있고 뭐 어쨌건 관심 자체는 매크로 쪽보다는 산업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널을 좀 많이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용하고 폴리실리콘 있습니다. 상한가도 네네네 김경환 위원님 텔레그램 보고 그걸로 쫙 펴졌어요. 네. 네, 알았거든요. 그리고 김경환 위원님 거는 뭐 네. 여기저기서 많이 퍼나르기도 합니다. 네네 네, 뭐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네. 자 일단 요즘에 뭐 중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막 매크로적으로 있는 건 예전에는 막 연간 성장률 몇 %니 이런 데에도 관심이 네. 있었지만 요즘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네. 사우디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전화 통화도 하고 우리 이거 외교로 풀어야지 너희 이렇게 힘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잖아요. 중동 관련해서 중국은 지금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정치나 외교 쪽 전문은 아니니까 네. 제가 시장 차원에서 요새 중국에서 보고 있는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일단 본인들은 공급망 쪽에서 이제 고유가 시대의 어떤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있는 그 느낌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게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동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중국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당연히 중동 노출도나 호르무즈 노출도 감안하면 중국도 충격이 있는데 네. 이제 내부적으로 측정을 한 걸 좀 보여드리면 이번에 중동 충격이 이제 전체 에너지 공급을 국가별로 이제 충격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이 최대한 4% 정도 공급 충격을 좀 예상을 한다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인도나 일본, 한국 대비해서는 이제 3분의 1 정도 공급 충격이 작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중국은 뭐 석탄의 나라고 네. 기본적으로 신재생 믹스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심사는 어쨌건 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뭐 왕이 외교부장도 한 10개 국가를 다닐 정도로 당연히 긴장이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 본인들의 맷집이 이렇게 좋고 에너지나 공급망에서 마치 이제 코로나19 때 시절처럼 공급망이 좀 위축이 되는 지역 대비해서 이제 수혜 볼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한 지수가 많지는 않은데 내부적으로 관심사는 지금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과 좀 연동은 됩니다. 뭐 네. 예를 들어 AI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관련 투자들이 이제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 그래서 공급망 쪽에 대한 우위에 대한 부분이 언제 부각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 지금 기관들은 중국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국적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럼요. 약간의 그 시선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부터 중국을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쭉 주셨잖아요. 더구나 이 이란 전쟁 이후에 중동 사태에는 다시 한번 중국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시선이 오늘 아직도 뭐 전쟁통이긴 하지만 시장은 이미 전쟁 이후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미중이잖아요. 네. 이제 만납니다. 미리 좀 힌트를 주세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완전히 완벽한 대답은 아닌데 5월 달에 일단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중국 내에서는 뭐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중동 이슈가 좀 마무리가 돼야 트럼프 대통령도 좀 여유가 있을 걸로 보는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급한 척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건 정상회담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저희가 미중 정상회담에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양쪽이 전술적인 휴전을 이어가고 중국이 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조금 공세적으로 말씀드리면 히토류 관련해서 전쟁이 터진다는 거는 결국에 중국의 공급망이 계속 부각이 될 거고 네. 작년부터 안 그래도 중국이 히토류 관련된 공급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갔고 그래서 전쟁 장기화 자체는 히토류 관련해서 협상력이라고 중국은 좀 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네. 어떤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느냐인데 중국이 제시할 당근은
일단 저희가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중국이 원유 수입을 하는 쪽에서 1위가 의외로 중동이 아니고요. 1위는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남미 합쳐서 이제 뭐 베네수엘라 물론 포함이겠지만 미국산도 꽤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이 제시하는 당근책은 당연히 이제 미국산을 더 사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 비위도 좀 맞춰주고 이제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채찍은 뭐냐, 기본적으로 히토류 관련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면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지금 히토류 재고나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미국이 그 기술 제재 자체를 뭐 크게 풀어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찝찝한 부분은 이제 중국 내, 그러니까 미국 내 어떤 중국 투자라든지 혹은 지금 당장 부족한 태양광, ESS 이런 전반적인 것들, 우리가 지금 US 플레이로 국내에서 주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좀 중국의 요구를 좀 수용하거나 혹은 거칠게라도 그런 쪽에서 좀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기대는 네. 일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규제를 크게 풀 수는 없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 거를 안 사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인 재고라든지 수요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재를 공식적으로 조금 엔비디아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국 자체적인 이번 공급망 이슈가 중동 이슈의 이후에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중 관계 자체는 아주 서프라이즈하지는 않겠지만 양측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들이 꽤 있을 걸로 5월달에 네. 예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 때문에 잠깐 그 반도체 관련된 거를 잊고 있지만, 제가 전쟁 직전까지 업데이트 제 기억으로는 네. 미국에서는 그래 그 H100 정도까지는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네네네. 풀고 네. 그랬더니 중국에서 뭔 소리야? 우린 네네네, 필요 없어. 그렇죠. 안 쓸 거야. 네네. 이렇게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민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네네. 민간 입장에서 저희는 좀 타이트한 징후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에 못 맞추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지금 1분기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 쪽에 이제 토큰 호출량을 이제 상회할 정도로 중국 내 내부적인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인데,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고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저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실제 민간의 수요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액션이 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투자하신 입장에서 보면 네.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국내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어떤 부분들은 국내 입장에서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중국이, 저희도 뭐 국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은 네. 중국 투자 노출도가 많지 않으셔서 왼쪽 장표를 보시면 사실 중국 지수에 뭐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진 않은데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그 지수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아하. 그 중국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거는 최근 6개월 동안, 물론 4월 10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중국 주요 지수들, 그러니까 상해 심천 그리고 홍콩 뭐 주요 지수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최근 한 이틀 동안 신고가 경신을 한 게 심천 창업판입니다. 정확히는 2021년 고점을 경신한 게 심천 차이넥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그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제조업이 많을수록 버티거나 신고가 경신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제조업이 많냐? 심천의 그 차스닥이라고 불린 차이넥스트라는 지수는 네. 공식 명칭은 창업판인데 여기에 대표 종목은 CATL입니다. 아시는 이제 ESS 배터리 1위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뒤로 주르륵 시총 상위 애들, 요새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CPO 관련들. 그다음에 무슨 그 PCB, 네. 광모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AI 인프라 관련된 투자들을 중국도 매니저들이 계속 사고 있고, 이제 중국이 그나마 장점이 제조업이나 공급망 쪽에서 가성비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제일 많은 게 항생테크나 과창판이나 이런 지수보다 네. 심천 창업판에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당겨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당장 심천 창업판이 신고가 경신을 했고 쫓아갑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중국의 3대 테크 지수가 있는데 항생테크라는 알리바바가 대표인 지수가 하나 있고, 지금 보여드린 심천 창업판이라고 해서 제조업이 많은, 즉 CATL이나 이런 태양광, 신재생, 또 이런 PCB 같은 이제 광모들 이런 이제 산업들이 많은 지수가 또 있고, 네. 반도체로 이제 계속 꽉꽉 채워질 상해 과창판이라는 지수. 그래서 이게 3대 테크 지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뭐 주가가 정확히 맞진 않았지만 계속 권고를 드린 게 신규로 혹시 집행을 하실 경우에는 3대 테크를 고르게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이게 순차적으로 중국이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조업이 좋고 네.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활성화되고 에너지 투자가
화두다 보니까 중동 사태 이후로는 심천 창업한 같은 이런 차이넥스 지수는 계속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다음 단계 중국 투자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항생테크가 결국에 AI 응용단이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반기에는 중국이 이제 창신 메모리로 불리는 이런 네. HBM을 만들겠다고 지금 노력하는 네. 메모리 1등 기업도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도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주류도 아니고 심지어 신흥국에선 지금 이진까지도 일진은 지금 뭐 대한민국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2선까지 빠졌습니다만 혹시 중국 관련해서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런 이제 3대 테크 지수가 순차적으로 뒤늦게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차를 갖고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네. 중국을 바라보자라는 걸 계속 내려 박혀요. 작년 연말부터 오셔가지고 네. 이제 뭐 서학 게임이 그러면 대부분 다 미국으로 시선이 갔지만 그래도 중국에 갖고 있는 펀더멘털리의 턴어라운드를 되게 주의 깊게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5%? 네. 도대체 수출, 내수 어디가 좋은 겁니까? 뭐다 좋은 겁니까? 네, 뭐 사실은 좀 절름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수출, 생산, 제조업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전히 5% 성장을 찍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요는 뭐 소비도 그렇고 고정 투자도 그렇고 국내에도 중국 관심이 매크로가 없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아직 내수가 네. 바닥하기는 했는데 5% 성장 기여에서는 여전히 기여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네. 제가 뭐 과장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4, 5년 만에 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장표 띄워주시면은 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초록색 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대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CSI 300은 코스피 200 같은 중국 상해 심천의 대표 주가입니다. 중국은 항상 대출의 나라였고 금융기관이 집행하는 대출 없이 경기가 좋아지거나 성장률이 나오거나 주가가 좋았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대출과 굉장히 높았죠. 주택담보대출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대출인 다 거죠? 포함입니다.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 여기서 합쳐서. 하락의 기여가 제일 컸던 건 당연히 주담대나 최근에 부동산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건데 네. 이제 중국 정부 주장하는 건 지난 7년 동안 부동산이나 내수 침체는 야기했지만 우리가 체질 개선을 좀 했다. 즉 지금 중국에서 그나마 신고가 경신한 제조업도 그렇고 공급망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5%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를 신용 확장 없이 만들었다라고 어허.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 신용이 주식 발행이나 IPO나 나머지 이제 직접 금융으로 넘어간 측면도 좀 있고 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주장하는 거 통계국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년째 4.5에서 5% 사이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대출 없이 나오고 있어. 우리 은행 이제 의존도 낮추고 디레버링도 했고 나름대로 하고 있어. 근데 주가도 오르고 통계국의 이제 성장률도 안정되고 있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네. 올해 1분기에 5%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똑같이 5%대가 나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4.9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 4, 5년 동안 계속 시장에서 관심에서 배제됐던 이유는 디플레이션이고 맞아요. 일본 장기 침체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고 네. 부동산이 폭망했다가 이제 주요 기조였죠. 근데 작년부터 일어난 일들이 이제 돈들이 좀 돌기 시작을 하고 주식이 4년 만에 반짝 빚을 받는데 사실 이게 딥시크나 이런 게 터져서 꼭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네. 내부적으로 물가라든지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고 특히 이제 올해 내년에 목도하실 거는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당장은 가계와 기업이 느끼는 가격들이 이제 바닥을 통과해서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주식을 굉장히 찾을 수 있는데 글로벌리 가장 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태양광 얘기도 결국 수요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요도 네.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공급을 줄여서고요. 대출과 소비를 많이 줄인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올해 순차적으로 되게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 5%도 중요하지만 네. 올해 5%의 내용 자체가 물가를 반영한 성장률이 비슷하게 나왔다. 4년 만에.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판가나 실적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되게 좀 시장 자체가 슴슴하고 네. 감히 뭐 지금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어닝 상향이나 이런 것들도 탄력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 체제 위험도 있지만 실적이나 박리담의 뭐 실적 어떤 가격 문제였는데 네. 최근에 많은 섹터들이 가격이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실 때는 태양광, 리튬 또 혹은 중국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걸 먼저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지수 투자도 크게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은근하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차트를 계속 보니까 정말 판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 드디어 중국이 가격이 생기는군요. 네.
네, 이 가격이 생긴다는 것은 기대가 생기고 이제 GDP가 아니고 GDI로 봐야 되겠는데 중국도. 사실은 뭐 부동산도 사실은 뭐 전설의 유니콘처럼 3, 4년째 시장에서 관심 따위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기대도 없고 네. 부동산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부동산도 몇 가지 징후 자체가 바닥 확인 징후도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요새 뭐 특별 부양책 없이도 거래들이 좀 회복된다든지 임대료들이 대도시에서 좀 오른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내수는 주도주 역할을 중국은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주 이런 것들은 그냥 바닥 확인을 할 뿐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명목 GDP나 이런 가격들이 안정되거나 오르면 재정 수입이나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한 포인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내년 10월 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임기가 딱 15년을 채웁니다. 뭐 예상하는 거는 4연임이 특별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4연임 시도를 하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하고요. 네. 내부적으로 뭔가 부양할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태양광이나 중구장대 산업의 마진율을 높이는 네. 반내권 정책이 하나가 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뭐 주식 팔러 왔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주식 부양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경기 부양이나 민심 차원에서만 부양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꽤나 주식이 없는 나라라서 네. 가게든 모든 주체들이 주식을 좀 채우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궤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부동산에서 받은 충격을 완화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정부를 부러워할 정도로 네. 그 방향을 좀 일치하게 갈 거라서 저희가 내년 10월달 당대회 전까지 중국 주식을 조금 없다면 네. 채우시는 전략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체 수급으로 자체 없는 주식을 계속 채우는 전략이고 거기서 앞서가는 이제 지수들을 제가 앞서서 순차적으로 3대 테크 지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반내건 그러면 우리 하나증권 김경환 의원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작년부터 반내건 김경환, 반내건 김경환. 그래서 대명사 같이 쓰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 내권 현상을 반대한다라는 단어인데 네네. 어쨌건 중국의 그런 시클리컬이나 중국과 관련된 화학, 리튬, 배터리 같은 산업들의 중요한 키 단어로서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힘들었던 게 뭐 철강, 태양광, 화학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어떤 그 과당 경쟁으로 인한 거였었는데 네, 그걸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네. 본격화한다고 하는 거고 네. 철강은 이미 진행됐고 그 태양광과 2차 전지는 4월부터 좀 증치세 환급 중단으로 인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으니 이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어도 네, 맞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좀 벗어날 것 같다 중국에서 네,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그러면 김경환 연구위원은 네. 여기서 보내드리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한번 따로 연락을 한번 드려서 만나 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연락을 한번 아니면 실시간으로 저희 하나차이나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저는 계속 실시간 네, 보고 계속, 있죠. 네. 많이 날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 저는 언제든 좋습니다. 자 김경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